여러분들 영상 들어가기 전에 잠시 할 말이 있습니다. 요즘 영상들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기분도 좋아서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상품은 요 피규어고요. 어차피 유튜브 수익 시청자님들이 봐줘야 나오는 거니까 어느 정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 끝에 나오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것은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는 에반게리온 신극장판 Q입니다. 드디어 신극장판 다카포로 가기 전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극장판 Q의 2부 내용으로서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시거나 일부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시청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 이 중간중간 나오는 이 문구들이 기억나시나요? 이 문구들에도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색깔들의 차이인데요. 우선 처음으로 서에서의 색깔은 빨간색, 다음 파에서의 색깔은 주황색, 마지막으로 Q에서는 푸른색입니다. 이게 뭔데 씹더가? 저희 인간들의 피는 무슨 색깔이죠? 네, 빨간색이죠? 이 색깔들은 이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서에서 빨간색은 인간을 의미하고 파에서 주황색은 LCL, 즉 인간이 죽으면서 LCL이 되고 이 힘은 신의 힘이기에 경계에 있다고 봐도 되겠죠. Q에서 푸른색은 사도, 즉 패턴청을 나타내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인간을 넘어 점점 신의 영역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다카포에서는 신의 색인 하얀색으로 나올지 주목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오루는 신지에게 참혹한 실상을 보여주고는 신지의 반응을 보고 신경 쓰이는지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 시각 겐도와 코조는 다 무너져가는 항상 있던 자리인 네르프 집무실에 있습니다. 코조는 카오루가 신지와 접촉하여 이 참혹한 실상을 보여주었다고 말하며 신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한데, 겐도는 이 모든 게 인류 보안 계획을 이루는 데 필요하며 제레의 시나리오를 자신이 고쳐 쓴다고 말하죠. 그런 겐도의 앞에는 네부카드네자르의 열쇠가 담긴 가방이 있습니다. 아마 겐도가 말하는 고쳐 쓴 시나리오에 가장 필요한 건 이 물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코조는 아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겐도를 보고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도 신지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뭔 소릴까요 이건? 아버지들의 특징 중 하나인 아이들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겠죠? 한편 신지는 독방에 누워서 테이프를 듣고 있는데 참혹한 실상을 보고도 레이는 구했으니 된 거 아니냐며 세상이 멸망 직전의 상태여도 레이가 우선인가 봅니다. 그 시각 레이는 LCL 통안에서 몸을 조정하고 있는데 그런 레이의 앞에 교복을 입은 레이가 등장했고 이 모습을 본 통안의 레이는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교복을 입은 레이는 금방 사라지는데 이 교복을 입은 레이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 보였던 레이가 이것을 기점으로 점점 감정이 살아난다는 복선일까요? 아니면 그냥 다른 관찰자일까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신지는 여전히 레이만 구하려고 한 건데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거냐며 짜증을 내고 있었고 그때 코조를 만나게 됩니다. 코조는 신지에게 장기를 한판 두자고 말하는데 코조는 신지에게 싸움을 이기고 싶으면 마음을 침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죠. 코조는 신지에게 31수 뒤에 외통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조는 하던 게임을 엎은 뒤 다시 새 판을 짭니다. 그러면서 코조는 신지에게 자신도 겁쟁이라 구실이 없었다면 신지에게 말을 걸지 못했을 거라고 했고 코조는 겐도의 명령 때문에 신지에게 말을 걸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에반게리온을 보면서 가장 의문이던 게 한때 교수였던 코조가 겐도에게 모든 걸 맞춘다는 거였는데 그게 드디어 풀린 느낌이긴 한데 코조는 어째서 수동적인 인간으로 바뀐 것일까요? 내용으로 돌아와 코조는 신지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주는데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신지, 유이, 겐도, 코조, 그리고 알 수 없는 의문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여성 안경만 보면 마리의 어머니 같은데 또 머리 스타일이나 헤어핀을 보면 아스카의 어머니 같기도 하고 여러분은 누구라고 보시나요?
내용으로 돌아와 신지는 유이를 보고 레이가 아니냐고 묻고 코조는 사진의 인물은 레이가 아닌 어머니인 유이라고 합니다. 덧붙여 지금은 에바 초호기의 제어 시스템이 됐다고 대놓고 알려주고 겨우 전원이 복구됐다고 말하며 에바의 극초기형 제어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유이는 자신이 실험체가 돼서 다이렉트 엔트리 시스템의 실험을 진행했고 유이가 직접 초호기와 접촉하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이는 초호기의 코어로 들어갔으며 그 결과로 유이는 사라지게 된 것이죠. 코조는 유이는 사라졌지만 정보만은 남아있었기에 레이 시리즈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코조가 처음으로 신지에게 레이는 복제인간이라는 것에 못을 박았고 신지가 구했다고 생각한 레이는 여전히 초호기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덧붙여 니어서드 임팩트를 계획한 건 겐도였다고 말하죠. 신지는 이 말을 듣고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장기판을 제대로 못 짜는데 코조는 이미 새로운 장기판을 완성했죠. 이건 코조가 겐도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겐도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고 신지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은유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지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다고 하고 겐도는 자신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 영혼도 팔았다고 말합니다. 겐도가 영혼을 바쳤기에 외형이 이렇게 변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계획만을 바라보는 상태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지는 코조와 같이 있던 방에서 나가고 코조가 혼잣말을 하는데 정말 싫은 역할이야. 이거면 되겠지 유이? 이 말을 분석해보자면 정말 싫은 역할이야. 겐도가 하고 싶은 말을 겐도 대신해서 신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자신의 역할을 싫어하는 듯 보이고 이거면 되겠지 유이? 이거는 유이를 흑막처럼 보이게 하는 말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정답은 아닙니다. 내용으로 돌아와 네르프 관제실에 있는 겐도의 앞에 레이의 형상을 한 릴리스의 잘린 머리가 있고 그 주위로는 인피니트가 못된 존재들이 몰려드는 형상을 한 형체가 기괴하게 있습니다. 겐도는 기괴한 형체를 보며 곧 만날 수 있겠네 유이 라며 이번 일을 계획한 이유가 원작과 비슷하게 유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연 저 레이의 형체를 한 릴리스의 목은 왜 잘려 있으며 주위에 몰려든 인피니티의 형상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시각 레이는 일을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왔는데 신지가 쌓아둔 책 옆에 앉아 있습니다. 신지는 레이에게 책을 왜 읽지 않냐고 묻자 레이는 모른다고 하고 신지는 감정적으로 화를 내며 책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해준 레이는 맞냐고 묻자 그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레이. 책을 무너뜨린 장면을 보니 지금까지 레이와 쌓았던 추억이 지금의 레이는 전혀 모르기에 그 추억들이 무너진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신지는 레이를 구하지 못한 것과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을 마주하고 정신이 혼미해져 충격에 빠집니다. 신지는 멘탈이 나간 채 방에 들어와 이어폰을 꽂고 지금의 무서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신지는 소리를 지르며 테이프를 던지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 시각 제13호기의 건조가 드디어 완료됐고 겐도와 코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13호기는 마치 아기가 양수막을 찢고 태어난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코조는 이 모습을 보고 최후의 집행자가 완성됐다고 말하죠. 겐도도 드디어 때가 됐다고 말하고 카오루도 때가 됐다고 말하며 분위기는 점점 고조됩니다. 여기서 코조가 최후의 집행자라고 말한 이유는 아마도 에반게리온의 넘버가 13까지 있기에 최후의 에반게리온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신지는 제13호기가 완성됐으므로 카오루와 같이 에바에 타야 하는데 신지는 절대로 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 신지의 앞에 카오루가 나타났고 카오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만 치면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지는 이전에 자신이 한 과거에 PTSD가 생겼고 어차피 에바에 타봤자 불행만이 생길 것이기에 에바에 타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는 상황인 것이죠. 또한 에바에 탄다고 해도 목에 있는 DSS 초커 때문에 자신은 에바에 타면 죽는다고 말하죠. 카오루는 그런 신지를 보며 DSS 초커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채워버리죠.
그러면서 DSS 초커는 원래 자신을 두려워한 인간이 만든 물건이라며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덧붙여 자신과 에바에 탔는데 포스 임팩트가 일어난다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말하며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는 카오루. 이어서 센트럴 도그마 폭심지에 있는 두 개의 창, 즉 롱기누스의 창과 카시우스의 창을 이용하면 겐도가 계획한 포스 임팩트를 저지하고 세상을 복구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멸망시키는 롱기누스의 창과 세상을 복구시키는 카시우스의 창을 한꺼번에 쓴다면 세상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게 가능하다고 들리네요. 그리고 카오루는 신지에게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방금 전까지 정신줄 놓고 있던 신지는 카오루의 말에 희망을 가지게 됐고 검은색의 플러그 슈트를 입고 제13호기의 기동을 준비합니다. 에바 제13호기는 초호기와 흡사하게 생겼지만 초호기와는 다르게 눈이 4개가 달렸고 허리 관절도 한계가 많아 조금 더 큰 모습입니다. 가장 큰 특징인 더블 엔트리 시스템이기에 2개의 엔트리 플러그가 삽입됐고 카오루와 신지는 서로 신경 싱크로를 연결합니다. 신경 싱크로가 완료됐고 제13호기가 드디어 기동합니다. 빌렛 또한 제13호기의 움직임을 감지했으며 마크9과 함께 제13호기는 센트럴 도그마 폭심지로 향합니다. 신지가 마크9이 온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자 레이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자기가 아는 레이가 아니라고 너무 쏘아붙이는 느낌이 있네요. 그렇게 제13호기와 마크9은 센트럴 도그마 안으로 들어왔고 지나가면서 벽에 엄청난 양의 인피니티가 되지 못한 존재들을 보지만 카오루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넘어가죠. 계속 나오는 이 인피니티가 되지 못한 존재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용으로 돌아와 제13호기와 마크9은 결계에 도달했고 카오루는 신지에게 함께라면 결계를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13호기의 눈이 빛나며 결계에 들어갈 준비를 했고 서로의 싱크로를 맞추어 결계를 깨고 센트럴 도그마의 폭심지에 제13호기와 마크9이 도착합니다. 예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선 주변을 가득 채웠던 LCL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십자가에 달린 릴릭스 역시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머리만 있는 해골들이 있는데 그 크기가 상당한 걸로 보아 아마도 이전 장면에서 나왔던 인피니티가 되지 못한 존재들의 머리는 아닐지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비행선들이 낙하해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도 교전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 신지는 기괴한 모습의 릴리스를 보고 놀라고 카오루는 릴리스였던 것이라 말하며 껍데기라고 말하죠. 릴리스의 머리 부분에는 2개의 창으로 봉인된 마크6가 보였고 카오루는 마크6는 자율형으로 개조돼 인간들에게 이용당했기에 기계로 전락해버린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앞서 나왔던 레이의 형체를 낳은 릴리스의 목이 잘린 게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합니다. 마크6는 초호기를 봉인한 이후에 자율형으로 개조됐고 서드 임팩트의 여파로 본 모습을 되찾던 릴리스의 목을 잘라 관제실에 던졌고 그 목으로 마크6가 들어가 융합했고 2개의 창을 이용하여 서드 임팩트를 막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와 더블 엔트리 시스템이 만들어진 이유는 2개의 창을 회수하려면 2개의 영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지는 그럼 마크9에 타고 있는 레이로도 되지 않냐고 묻자 카오루가 레이는 릴림의 모주폼이고 영혼의 장소가 다르기에 안된다고 말하죠. 근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신지도 릴리스의 자식인 릴림인데 왜 신지는 되고 레이는 안된다는 걸까요? 이는 현재 레이가 릴리스 베이스가 아닌 아담 베이스라는 것으로 힘이 실리는 바람 같습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 와서 조금 더 확실해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창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릴리스의 영혼의 조합이어야 가능한 것 같죠? 내용으로 돌아와 이제 창만 뽑아서 세상을 돌리면 되는데 카오루는 무언가 이상한지 창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신지는 빨리 하자며 재촉하고 있고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13호기를 공격합니다. 공격을 가한 건 다름 아닌 2호기였고 멈추지 않고 공격을 가하죠. 제13호기는 AT 필드를 전개하여 방어했고 아스카는 에바에 탄 신지를 보며 분노하죠. 신지는 세상을 되돌리기 위해서 탔다고 말하자
아스카는 신지의 말이 들리지 않는지 그럴 거면 타지 말라고 합니다. 현재 심리를 보면 다른 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서드 임팩트를 받기에 신지가 다시 한번 포스 임팩트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모든 감정을 이겨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이때 마크9이 나타나 이호기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같이 들어온 에바 8호기가 좋은 타이밍에 마크9을 저격합니다. 마리는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마크9을 저격했고 마크9은 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데미지를 입습니다. 신지는 이 광경을 보며 자신은 세상을 되돌리기 위해 이러는 건데 너는 왜 이해를 못해주냐며 아스카에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아스카는 역시 신지의 말은 안중에도 없었고 또 서드 임팩트를 일으킬 거냐며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입니다. 신지는 계속해서 세상을 구할 거라고 말하고 아스카는 그런 신지를 보며 진짜 애새끼라고 말하죠. 신지는 아스카의 발언에 제대로 긁혀 반격을 시작합니다. 2호기는 제13호기 주변에 도는 RS 호퍼의 공격을 당해 뒤로 날아가 버립니다. 신지는 카오루에게 도와달라고 하지만 카오루는 여전히 창이 이상한 것만 생각 중입니다. 그때 카오루가 그런 거였냐며 무언가를 깨닫는데 시점은 겐도의 시점으로 바뀝니다. 겐도의 앞에는 레이의 형상을 한 릴리스의 눈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 카오루가 깨달은 건 바로 겐도의 배신인 것 같습니다. 서드 임팩트를 막은 건 자율형 마크6였습니다. 그러면 카오루는 거기에 타지 않았다는 소리가 되고 릴리스를 어떻게 봉인한지 눈으로 못 보고 겐도의 말만 듣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겐도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창이 아닌 롱기누스의 창 두 개로 릴리스를 봉인한 듯 보이고 결국 때가 되자 신지와 함께 센트럴 도그마로 향하게 한 후 그 봉인을 풀게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용으로 돌아와 마크9이 에바 8호기의 저격을 피해 릴리스의 십자가 아래 숨어 있는데 마리는 레이를 향해 아담스의 그릇이 되고 싶지 않다면 거기서 내리는 게 좋을 거라고 경고하죠. 마크9에 계속 타고 있으면 마크9과 동화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 마리는 레이에게 너의 오리지널은 좀 더 부침성이 좋았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과연 신지가 구했다고 생각한 이전의 레이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레이의 오리지널인 뉴이를 말하는 것일까요? 내용으로 돌아와 레이는 이 말을 듣고 또 다른 자신이 있다는 것에 의문을 가집니다. 그 시각 아스카는 여전히 제13호기를 공격 중이었으며 계속된 공격 끝에 거슬리는 RS 호퍼를 파괴시키죠. 상황이 점점 밀리자 신지는 카오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카오루는 멘탈이 나간지 전투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 아스카에게 왜 자신을 방해하냐고 묻자 아스카는 입 다물고 그냥 당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2호기의 내장 전원이 거의 다 닳았고 절전 모드로 들어가며 기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약해진 2호기는 제13호기의 상대가 되지 않았고 그대로 날려버리며 신지는 어서 빨리 창을 뽑자고 말합니다. 아스카는 자신을 날린 신지에게 여자에게 손찌검을 한다며 최악이라 하고 마리가 아스카에게 충전기를 보내줍니다. 이때 신지는 창을 뽑기 위해 릴리스로 향했고 카오루는 예감이 좋지 않다고 돌아가자고 합니다. 카오루는 이대로 창을 뽑으면 임팩트가 일어날 것을 아는 것 같죠? 하지만 신지는 자신의 과오를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이를 당연히 놓치기 싫어했고 그렇게 제13호기는 릴리스의 위로 올라갑니다. 신지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에바에 탄 것이라고 말하며 창을 무리하게 뽑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신지의 현재 정신 상태는 극에 달한 모습으로 보이고 침착함도 잃고 카오루의 말조차 들리지 않는 상태 같습니다. 신지는 옆에서 계속 하지 말라는 카오루가 짜증났는지 카오루의 조종계를 분리시켜버리는데 카오루는 자신의 조종계가 분리된 걸 보고 충격을 먹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겐도가 의도적으로 신지의 자리에 조종계 분리 기능을 넣은 것이고 이는 겐도가 신지가 여기까지 도달하면 분명히 독단적으로 행동할 것을 알았기에 일부러 신지의 자리에 이런 기능을 넣었다는 걸 안 것 같습니다. 겐도의 예상대로 신지는 침착함을 잃고 겐도의 계획대로 움직여 주었고 그 결과 제13호기의 눈이 빨갛게 빛나며 창을 뽑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신지는 여전히 두 개의 창이 모두 롱기누스의 창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아스카는 마리에게 안티 AT 필드탄의 사용을 허락하고 마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13호기의 머리에 저격합니다. 제13호기에 명중하긴 했지만 그대로 흡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마리는 제13호기를 보고 AT 필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신지와 카오루의 AT 필드가 한 에바에서 만나 중화됐기 때문이 아닌지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AT 필드가 없기에 AT 필드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RS 호퍼가 기본 탑재되는 것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죠. 그러면 처음에 2호기의 공격을 막았던 AT 필드도 RS 호퍼가 만든 것이겠네요. 내용으로 돌아와 제13호기는 숨겨져 있던 두 팔을 꺼냈고 모든 팔을 이용해 두 개의 창을 뽑으려 합니다. 아스카는 신지에게 그만두라고 소리치지만 이미 늦었고 릴리스의 육체가 파괴되며 겐도는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연히 포스 임팩트를 일으킬 준비가 됐다는 것이겠죠. 그때 릴리스의 몸에 봉인됐던 마크6의 모습이 드러났고 갑자기 사도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그 정체는 마크6 몸에 숨어있던 제12사도였고 봉인이 풀리며 제12사도도 봉인이 풀린 것이죠. 아스카는 아직 제12사도가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걸 보니 일전에 아스카와 한번 대치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카는 제12사도를 저지하기 위해 팔의 부품을 바꾸며 달려갑니다. 그때 레이가 마크6의 목을 베었고 이게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숨어있던 제12사도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제12사도는 제13호기 주변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아스카가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마리는 어차피 통하지 않는 공격 하지 말자고 합니다. 덧붙여 최후의 사도를 없앴을 때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모든 사도들이 사라졌을 때 그 다음도 있다는 말 같네요. 같은 시각 레이가 타고 있는 마크9의 내부가 제레의 표식으로 바뀌더니 제12사도의 모습이 레이의 머리 같은 모양으로 바뀝니다. 레이는 이 광경을 보며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의심하죠. 이는 원작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과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신지는 제13호기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이며 제13호기의 구속구가 파괴되며 그 사이로 무언가 자라납니다. 이 자라나는 모습은 아마 카오루가 신지에게 서드 임팩트 이후의 세상을 보여줄 때 나왔던 인피니티가 되지 못한 존재들의 모습인 듯합니다. 내용으로 돌아와 카오루는 자신이 제13사도로 추락했다며 좌절하는데 신지는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며 묻습니다. 카오루는 신지의 말을 무시하고 시작과 끝은 똑같단 말인가? 역시 릴림의 왕은 겐도 라고 말하는데 시작과 끝이 같다는 건 루프몰에 대한 떡밥으로 보이고 카오루가 겐도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겐도가 현재 실질적인 세계의 권력을 쥐고 있으며 그가 인류를 대표해 인류 보안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원작에서는 제레에게 패배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DSS 초코에 있을 리 없는 제13사도가 감지된 것이죠. 제13사도는 카오루인데 왜 있을 리 없는 사도라고 감지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 겐도가 포스 임팩트의 트리거로 사용하기 위해 계획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다음 장면에서 나오는데 마리가 이게 바로 겐도의 목적이었냐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겐도의 계획은 카오루와 신지를 제13호기에 같이 태우는 것도 계획된 것이었죠. 그 이유는 창을 회수하려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카오루를 제1사도에서 제13사도로 강등시키려는 계획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우선 에반게리온에 제가 붙은 것도 이상하고 겐도는 신지를 이용하여 창을 뽑게 만들어 제12사도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 결과 제12사도는 제13호기와 접촉하였고 제13호기는 결국 제13사도가 된 것이고 거기에 타고 있던 카오루 또한 제13사도가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도가 접촉했을 때 에바도 사도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제9사도였던 바르디엘에서도 나왔기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카오루는 겐도에게 배신 또 배신을 당하게 됐네요. 겐도는 제레에게 사회문서의 계약 개정의 시간이 됐다고 말하고 이제 작별이라고 합니다. 코조는 제레의 전환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고
젤의 위원들이 차례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듯한 연출을 보여줍니다. 이어 겐도는 인류에게 문명을 주어서 인류를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자신이 제레를 대신해서 인류 보안 계획과 신주기기는 자신이 맡겠다고 하죠. 마지막 남은 제레 위원도 자신들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며 모든 걸 겐도에게 맡긴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제13호기의 눈이 변하고 몸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제13호기를 감싸고 있던 제12사도는 태아의 모습으로 바뀌더니 이내 코어의 모습으로 제13호기의 입 앞에 압축됩니다. 제13호기는 제12사도를 먹음으로써 생명의 열매가 생겼고 롱기누스의 창, 아담의 영혼, 생명의 열매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제13호기는 각성했고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며 몸이 하얗게 빛나기 시작하죠. 아스카는 이 광경을 보며 유사신화의 단계를 넘었다고 말하고 마리는 아담스의 살아남은 자가 각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13호기는 아담스 중 하나를 가지고 만든 것이거나 아담스 중 하나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제13호기는 두 개의 헤일로가 생기며 하늘로 승천했고 하늘로 올라간 센트럴 도그마를 부시며 올라갑니다. 제13호기뿐만 아니라 마크9도 각성하며 같이 올라오는데 마크9도 아담스 관련 기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돌아와 제13호기는 가프의 문을 전개했고 이전의 니어 서드 임팩트 때처럼의 불완전한 가프의 문이 아닌 세컨드 임팩트 당시의 모습과 같은 완전한 무지개 빛의 가프의 문이 열립니다. 신지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포스 임팩트가 일어나는 광경을 보고 있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13호기 밑에서는 검은 달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고 카오루는 포스 임팩트가 시작됐다고 세기를 박습니다. 아니 근데 뽑지 말라는 이유를 진작에 설명해 줬으면 안 뽑았을 텐데. 다 뽑으니까 이러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어쨌든 검은 달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는데 모양이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고 카오루의 목에 있는 DSS 초커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신지는 그걸 보고 카오루에게 손을 뻗지만 벽에 가로막힙니다. 그 순간 분더가 제13호기를 뒤에서 받아버렸고 미사토는 분더를 이용하여 제13호기를 봉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크9이 분더를 공격해 추락하고 말았죠. 이렇게 허무하게 제13호기를 놓친 분더, 리치코는 이를 보며 분더의 원래 주인인 마크9이 왔다고 말하죠. 분더의 코어 부분에는 초기가 아닌 마크9이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마크9의 진정한 머리가 재생됐고 그 모습은 마치 분더의 함교 부분과 닮은 듯한 모습입니다. 동시에 마크9과 레이의 싱크로는 차단됐고 엔트리 플러그 내부에는 젤의 표식이 생겨납니다. 분더를 공격하던 마크9은 분더 위에 안착했고 영호기 같은 색에서 본래의 색인 검정색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아스카와 마리는 포스 임팩트를 보고 한탄했고 아스카는 마크9을, 마리는 제13호기를 맡기로 합니다. 그 시각 마크9은 분더의 제어권을 장악하기 위해 분더를 해킹하기 시작했고 아스카는 마크9을 저지하기 위해 분더의 날개에 올라탑니다. 이호기는 마크9의 코어를 공격했지만 마크9은 가볍게 무시하며 반격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스카는 제레가 할만한 짓이라고 말한 걸 보니 마크6처럼 자유형으로 기동하면서 사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마크9의 공격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아스카도 날아가면서 코드 777을 발동하며 반격을 개시합니다. 코드 777은 예전에 마리가 보여주었던 더 비스트 모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이며 이호기는 짐승 같은 모습으로 변하며 꼬리와 이빨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이호기는 마크9의 공격을 막으면서 반격해 나가고 마크9에 달라붙어 목을 물어뜯습니다. 마크9의 목이 뜯겨나가며 레이와의 싱크로가 회복됐고 레이는 아스카에게 네가 알던 레이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 것 같냐고 묻자 아스카는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라며 되묻죠. 잠시 생각을 하다가 레이는 마크9으로부터 탈출했고 아스카는 이때를 노려 마크9의 코어를 부셔버립니다. 다 잡은 줄 알았던 마크9은 몸을 복구하여 이호기를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고 마크9은 전신이 코어이기에 몸 자체를 완전히 파괴시켜야 했습니다. 결국 아스카는 몸 전체를 날릴 방법이 없기에 자폭을 시도하고 자신은 탈출하고 이호기에 미안하다는 인사를 남긴 뒤 이호기는 마크9과 함께 파괴됩니다.
마크9이 터지면서 분더에 들어오던 해킹 공격도 멈췄고 분더는 다시 재기동하기 시작합니다. 미사토는 곧바로 제13호기를 추격하라고 명령하지만 리치코는 현 상황으로 추격은 무리라고 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무력감을 느끼는 미사토. 빌레의 포스 임팩트를 막겠다는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제13호기는 가프의 문을 완전히 열어버렸습니다. 제13호기는 완전히 각성하여 임팩트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 시각 신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임팩트가 일어난 사실에 크게 좌절하고 설상가상 카오루의 DSS 초커마저 작동했기에 카오루도 곧 죽는다는 사실에 멘탈을 잡기 힘들어 보이는 신지. 하지만 카오루는 옆에서 니 탓이 아니라고 말해주었고 자신이 제13사도가 됐기에 자신이 트리거라고 말하며 자신의 죽음으로 가프의 문을 닫겠다고 말합니다. 신지는 카오루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카오루는 제13호기를 움직여 롱기누스의 창을 제13호기에 찔러넣고 임팩트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평온함과 자신의 장소를 찾아 인연이 널 이끌 거야. 또 만날 거야, 신지군. 이 말을 끝으로 카오루의 목에 있던 DSS 초커가 발동되며 카오루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서는 소름 돋는 복선이 있습니다. 우선은 또 만날 거야 라는 말은 루프몰에 대한 떡밥처럼 보이고 영상 초반에 나온 코조가 말한 31수 뒤의 외통이다. 이 말은 코조가 정확히 55분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카오루가 죽은 시점이 바로 거진 31분 뒤인 1시간 25분 시점에 카오루의 죽음을 시작으로 신지에게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코조의 조언대로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한 신지가 결국 실수를 저지른 상황이 됐습니다. 내용으로 돌아와 제13호기는 각성 상태가 풀리며 눈 두 개가 꺼지며 추락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지는 남아있기에 임팩트가 완전히 중지된 건 아닌데 이때 8호기가 제13호기를 붙잡습니다. 제13호기를 붙잡은 8호기의 손이 붉게 가열된 걸 보니 제13호기의 몸도 전체가 코어로 이루어진 듯하고 마리는 신지에게 남자라면 아스카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8호기는 신지의 비상탈출 장치를 작동시켜 엔트리 플러그를 강제 사출하고 플러그가 사출되면서 카오루와 멀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신지까지 빠져나온 제13호기는 기동이 중지됐고 포스 임팩트 또한 중간에 중지되며 검은 달이 지상으로 완전히 노출됩니다. 코조는 이 광경을 보고 대부분 제레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했고 겐도는 이번 임팩트를 일으켰기에 카오루를 배제하고 제13호기를 각성시킨 것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번 임팩트로 2호기는 신체의 일부만 남았고 8호기는 팔에 엄청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리치코가 누구 덕분인지는 몰라도 포스 임팩트가 멈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미사토가 DSS 초커를 작동시킨 게 아닌 카오루가 심지 앞에서 자살을 했다는 것 같은데 만약 이게 맞다면 카오루는 왜 그런 것일까요? 미사토는 힘을 가졌음에도 임팩트를 막지 못한 것이 분해 보입니다. 그렇게 빌레의 분더는 에바 2호기, 8호기를 가지고 어디론가 날아갔고 신지는 여전히 카오루가 죽었다는 사실에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아스카는 신지가 타고 있는 엔트리 플러그를 열었고 아스카는 신지 보고 난 안 구해주는구나 라며 아무리 성장했다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꾸도 안 하는 신지를 버리고 가려고 하지만 결국 발걸음을 멈추고 신지를 챙겨주는 아스카입니다. 그때 탈출한 레이도 이 둘에게 찾아왔고 아스카는 레이를 보고 초기형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아스카는 어른같이 레이와 신지를 챙겨줍니다. 그리고 아스카는 이곳에 L 결계의 밀도가 높아서 구하러 올 수 없으니 구조 포인트까지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마 L은 릴림의 약자인 것 같고 임팩트가 일어난 지역은 L 결계 밀도가 높아 일반적인 릴림, 즉 인간들은 들어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이는 그렇다 치고 아스카와 신지는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공통된 이유로는 아마 에바의 파일럿이 되면 걸리는 에바의 주박 때문일 가능성이 있고 아스카는 한쪽 눈이 사도화됐기에 움직일 수 있을 수도 있겠다고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아스카는 빨리 가야 한다며 신지의 손을 낚아챘고 레이는 신지가 떨어뜨린 테이프를 주워 아스카와 신지의 뒤를 따라가는 것으로
드디어 에반게리온 신극장판 Q는 막을 내립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재밌는 에반게리온 신극장판 Q 2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싫어하셨던 분들은 애정이 조금 생기셨나요? 그리고 좋아하셨던 분들은 더 좋아하는 계기가 되셨나요? 그랬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드디어 최후의 에반게리온 신극장판 다카포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카포는 숫자 2의 의미를 뜻할 수도 있고 악보의 도돌이표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도돌이표라면 252까지가 1절이고 신극장판을 2절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여러모로 이번 극장판에는 떡밥도 많고 바뀐 설정들도 많아 혼란스럽긴 하지만 또 새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과연 최종화인 다카포에서 여기에 풀었던 이 수많은 떡밥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지도 걱정되기도 하면서 설레기도 합니다. 떡밥은 또 풀리면 소름 돋고 재밌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카포의 러닝타임은 무려 2시간 30분. 미쳤어. 다카포의 주요 예고를 말씀드리자면 신지는 카오루가 말했던 희망을 주는 장소를 찾은 것으로 보이고 겐도는 인류 보안 계획을 발동시켜 파이널 임팩트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빌레가 겐도와의 최후의 교전에 들어가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한 해설과 더빙, 많은 오타가 있는 영상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여 방법은 그냥 구독, 좋아요, 댓글이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첨자는 2주 뒤에 올라가는 영상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